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200년 전통 독일 맥주의 운명을 바꾸다. 오래된 붉은 벽돌 양조장은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홉의 향기와 메가의 깊이가 세대를 이어 숨쉬던 이곳에서 한국 전통 온돌의 지혜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온돌의 추결 기술이 어떻게 유럽 최고의 맥주 양조장을 구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8대째 양조장을 이어오고 있는 슈바르츠 가문의 막내딸입니다. 우리 양조장의 붉은 벽돌 건물은 1785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왔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아버지보다 먼저 양조장을 점검하러 갑니다. 해가 뜨기 전에 양조장은 고요하답니다. 발효통에서 불어오는 홉의 향이 코끝을 스치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아요. 양조장의 온도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발효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제게 더없이 소중한 일과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일과가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 때문이죠. 갑자기 찾아온 한파의 발효실 온도가 뚝 떨어지고 여름에는 견디기 힘든 더위가 찾아옵니다. 30년 경력의 수석 기술자 토마스 아저씨도 온도 관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톡홀름 맥주 품평회에서 놀라운 분을 만났답니다. 한국에서 오신 발효공학자 이도윤 박사님이었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그분은 우리 맥주의 발효 과정에서 있었던 온도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그것도 단 한 모금 마셔보시고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제안하신 해결책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스템을 우리 양조장에 적용하자는 거였죠. 처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200년 동안 이어온 방식을 바꾸는 게 달갑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이도윤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했거든요. 온돌의 추결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다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기술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맥주 양조법처럼요. 전통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희에게 이건 무척 의미 있는 발견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어요. 덴마크의 유서 깊은 양조장이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저는 지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통 양조 기술과 한국의 온돌이 만나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무척 기대되거든요. 이도윤 박사님의 제안 이후 저는 한국의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추운 겨울을 이겨낸 기술이라니 마치 우리 양조장의 역사처럼 깊이가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발효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토마스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온도계를 확인하러 가시던 중이었대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양조장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토마스 아저씨는 30년 동안 우리 양조장을 지켜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무언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의견을 물으셨답니다. 지하 저장고에서 오래된 맥주 한 병을 꺼내시면서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이도윤 박사님이 보여주신 현대식 온돌 시스템에 대해서요. 특히 강조했던 건 온돌의 추결 능력이었어요. 한번 데워진 바닥이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점이 발효 과정에 딱 필요한 거였거든요. 게다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는 공간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문득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할아버지께서도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방문이 결정됐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요. 이른 봄이었는데 한국의 봄은 독일과는 달랐어요. 이도윤 박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첫 방문지는 경기도 이천의 한 양조장이었답니다.
전통 한옥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서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가 놀라웠어요. 200년 된 우리 양조장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거든요. 이곳은 온돌 난방 덕분에 영하의 날씨에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 저장고였어요.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현대식 바닥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기술자분들의 설명도 흥미진진했어요. 온돌의 추결 성능 덕분에 한번 데워진 바닥은 최소한의 에너지로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바닥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핵심인 온도 균일성 확보가 쉽다고 해요. 저는 문득 토마스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온도계를 들고 이 구역 저 구역을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시던 모습이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분이 그토록 힘들어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둘째 날에는 실제로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양조장의 데이터를 봤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30% 가까이 줄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발효실의 온도 편차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도윤 박사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200년 된 우리 양조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무언가를 메모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보고 오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죠. 특히 온돌 시스템을 우리 양조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꼼꼼히 기록하고 계셨답니다. 귀국 다음 날 아버지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평소에 아버지답지 않은 결정이었죠. 회의실에는 우리 장인들 20명이 모두 모였고 퇴원하신 토마스 아저씨도 함께 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시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전통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표정으로 드러났죠. 이도윤 박사님이 보내주신 도면을 함께 검토했답니다. 200년 된 붉은 벽돌 건물의 바닥 전체를 드러내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분명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 바로 장인들이었답니다. 토마스 아저씨가 첫 번째로 손을 드셨어요. 사실 저는 매일 아침 온도계를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다른 장인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답니다. 먼저 지하 저장고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200년 된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에 찬 눈빛이셨어요. 우리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지켜나가는 길을 선택한 거니까요. 한국의 온돌 장인들이 독일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온돌의 전통적인 구조를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방식이었답니다. 화강암을 이용한 전통 구들장의 원리를 현대식 추결 시스템에 접목한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곳은 발효실이었어요. 바닥 전체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위에 특수 제작된 추결 블록을 깔았답니다. 이 블록들은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대요. 흥미로웠던 건 온돌의 원리를 이용해 여름철 냉각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바닥의 추결층을 이용해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었죠. 이도윤 박사님은 이걸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공사를 시작한 지 2달, 드디어 첫 시험 가동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토마스 아저씨가 태블릿으로 온도 제어 시스템을 조작하시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놀라운 건 발효실 전체의 온도가 얼마나 균일하게 유지되는지였답니다. 첫 번째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발효실에 들어가 바닥을 만져보셨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가 지키려 했던 건 결국 최고의 맥주를 만드는 장인 정신이었지. 장인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온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신 맥주의 맛과 품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답니다.
토마스 아저씨는 이제 새로운 양조공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요. 온돌 시스템으로 첫 번째 배치의 맥주가 완성되던 날이었어요. 양조장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답니다. 아버지께서 첫 잔을 따르실 때 장인들 모두의 숨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맥주 잔을 입에 대신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가 이내 환하게 밝아졌답니다. 완벽해.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씀에 담긴 감동이 양조장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200년 전통의 슈바르츠 맥주의 맛이 그대로였거든요. 토마스 아저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해 주셨어요. 발효 과정 내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대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특히 놀라운 건 에너지 사용량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유럽의 전통 양조장들이 하나둘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의 변화는 희망이 되었나 봐요. 특히 프랑스의 오래된 와이너리들이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지하 저장고를 안내할 때면 모두들 바닥을 만져보고 놀라워하셨죠. 한여름인데도 시원하고 한겨울인데도 따뜻하다고요. 온돌의 추결 성능 덕분에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된다는 게 신기하다고들 하셨어요. 독일 정부에서도 우리 양조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전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모범 사례로 선정됐거든요. 특히 에너지 효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높이 평가받았어요. 다른 전통 산업시설의 현대화 방안으로도 제시되고 있답니다. 토마스 아저씨는 이제 양조학교의 강사가 되셨어요. 30년의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그만의 노하우를 젊은 양조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특히 온돌 시스템을 활용한 온도 관리 기술은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었답니다. 우리 양조장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임을 보여준 사례가 된 거죠. 한국의 전통 기술이 독일의 오래된 양조장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이야기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 회자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도윤 박사님의 스승님이신 박 교수님이셨죠. 우리 양조장을 둘러보시면서 감격하시더군요. 한국의 온돌이 독일의 전통 맥주 양조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요즘 저는 아침 점검이 더욱 즐거워졌답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발이 시렸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와요. 발효실의 온도계들도 늘 안정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제는 매주 화상회의로 한국의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때로는 늦은 밤까지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양조장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시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답니다. 발효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 소리는 우리의 전통이 새로운 모습으로 숨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우리 양조장에는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스위스의 유서 깊은 치즈 공방 관계자들이었답니다. 그들도 온도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숙성실의 온도 유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마다 온돌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시죠. 특히 지하 저장고에서는 한국의 전통 온돌이 어떻게 독일의 맥주, 양조와 만나 시너지를 냈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신답니다. 토마스 아저씨가 이끄는 양조학교도 큰 인기예요. 유럽 전역에서 젊은 양조인들이 찾아오고 있죠. 온돌 시스템을 활용한 온도 관리 기술이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도 시작했답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샴페인 지역의 와이너리 연합회에서 우리 양조장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기후변화로 포도 저장고의 온도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도윤 박사님은 이제 유럽 전통산업 현대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셨어요. 우리 양조장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전통산업 분야에도 한국의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특히 전통 건조 기술이나 발효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관심이 뜨겁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 정부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전통과 기술의 조화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 양조장이 시범 사례로 선정된 거죠. 전통 산업의 현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의 경험을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였어요.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전체 에너지 소비가 45%나 줄었더군요. 온돌의 추결 성능 덕분에 난방과 냉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절감된 거죠. 환경단체들도 우리 양조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양조장 옆 부지에 교육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전통 산업의 현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박 교수님도 한국의 다른 전통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독일 맥주협회에서는 우리 양조장의 사례를 지속 가능한 전통이라고 부른답니다. 단순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발효실에 들어설 때마다 특별한 감동을 느낍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200년 전통의 숨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온기 속에는 이제 한국 온돌의 지혜도 함께 담겨 있답니다. 토마스 아저씨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하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전수될 수 있으니까요. 아저씨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전통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전통이란 결국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과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우리 양조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 진리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되었답니다. 독일과 한국의 기술진이 모인 화상회의실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양조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이도윤 박사님은 놀라운 제안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양조장의 지하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온돌 시스템을 확장해서 저장고를 3층 구조로 만들면 각각 다른 온도대의 발효와 숙성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죠. 마치 한국 전통 한옥의 아래채와 위채처럼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슈바르츠 가문의 특별 레시피를 드디어 부활시킬 수 있겠구나. 150년 전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특별한 흑맥주 제조법이었죠. 당시에는 온도 관리가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토마스 아저씨는 태블릿으로 새로운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온돌의 원리를 이용해 각 층의 온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층 사이의 열 교환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이었어요. 프로젝트 팀의 새로운 얼굴도 더해졌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 연구소에서 온 김민재 박사님이에요. 옛 기록에서 발견한 전통 온돌의 추결 기술을 현대화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더군요. 특히 황토와 숯을 이용한 자연 조습 기술이 흥미로웠어요. 양조장 리모델링은 이미 시작됐어요. 지하 공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발견도 있었답니다. 200년 전 지어질 당시의 벽돌 구조가 드러난 거예요. 당시 장인들도 온도 유지를 위해 나름의 해결책을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더군요. 새로운 저장고의 가장 아래층은 특별한 공간이 될 거예요. 한국의 전통 숯 활용 기술과 독일의 맥주 숙성 기술이 만나는 곳이죠. 이도윤 박사님은 이걸 발효의 예술이라고 부르시더군요. 특히 흑맥주 숙성의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해요. 둘째 층은 일반 발효실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온돌의 원리를 응용해서 발효조 하나하나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동시에 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가장 위층은 실험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전통 양조법과 현대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질 공간이죠. 젊은 양조인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곳으로 꾸밀 거예요. 공사 현장을 찾은 박 교수님이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문화 융합이 이뤄지고 있군요. 한국의 온돌이 독일 맥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토마스 아저씨는 은퇴를 1년 미루기로 하셨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완성되면 직접 특별 흑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양조인들과 함께 연구하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매일 저녁 공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땅속 깊이 자리 잡은 온돌 파이프들이 마치 양조장의 새로운 혈관 같아요. 그 속을 흐르는 온기가 우리의 전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하고 계세요. 특히 온돌과 관련된 전통 용어들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쓰시죠. 구들장, 고래 같은 단어들을 정확하게 발음하시려고 연습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3개월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지하 저장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마치 작은 지하 도시를 만든 것 같았답니다. 각 층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되는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특별 숙성고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어요. 한국 전통 온돌의 숯 활용 기술이 적용된 이곳은 흑맥주 숙성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냈거든요. 김민재 박사님이 개발하신 특수 추결 시스템 덕분에 자연 상태의 동굴과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졌답니다. 처음으로 특별 흑맥주 양조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토마스 아저씨는 150년 전 기록을 들고 오셨죠. 낡은 양피지에 적힌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이 맥주는 완벽한 온도 제어가 가능해진 지금에야 비로소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중간층의 일반 발효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각각의 발효조가 독립적인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5가지 다른 종류의 맥주를 동시에 양조할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바닥의 온돌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기본 온도 위에서 각 발효조의 미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해진 게 큰 장점이에요. 실험실이 들어선 최상층은 젊은 양조인들의 천국이 됐답니다. 전통 양조법과 현대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예요. 특히 인상적인 건 온돌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발효 방식 연구예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 제조 기술에서 힌트를 얻어 맥주 발효에 적용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랍니다. 토마스 아저씨가 이끄는 특별 흑맥주 프로젝트는 3개월 만에 첫 결실을 보았어요. 시음의 날, 전 세계의 맥주 전문가들이 모였답니다. 150년 만에 부활한 전설의 맥주를 맛보기 위해서요. 아버지께서 첫 잔을 따르실 때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맥주를 마신 전문가들의 반응은 놀라웠답니다. 전통 흑맥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특히 숯을 이용한 온돌 숙성고에서 만들어진 깊은 풍미가 극찬을 받았죠. 실험실의 성과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개발한 새로운 발효 방식은 양조 시간을 20% 단축하면서도 맛은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답니다.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온도 제어 방식이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한 거죠.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일본의 사케 양조장 대표들이었죠. 그들도 전통 주류 산업의 현대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우리가 적용한 온돌 시스템의 원리를 사케 양조에도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 양조장은 진정한 의미의 연구소가 되었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는 공간이 된 거예요. 매일 아침 지하 저장고로 내려갈 때면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진답니다. 토마스 아저씨는 이제 진짜 은퇴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더 이상 아쉬움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실험실에 들러서 젊은 양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유럽 전통산업혁신 포럼이 우리 양조장에서 열리거든요. 유럽 전역의 전통식품 제조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와인, 치즈, 발효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전통은 진화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양조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온돌의 원리가 어떻게 전통 맥주 양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이도윤 박사님과 김민재 박사님은 기술 세션을 이끄셨어요. 온돌의 추결 원리를 다양한 발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죠. 특히 숯을 활용한 자연 조습 시스템은 치즈 숙성과 와인 저장에도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포럼 중간에 깜짝 시음회가 열렸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맥주들도 선보였어요.
온돌 시스템의 정교한 온도 제어로 만들어낸 5가지 신제품이었죠. 특히 한국의 전통 발효 기법을 응용한 막걸리 스타일 밀맥주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스위스의 치즈 장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도 기후 변화 때문에 전통적인 치즈 숙성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 희망이 생겼네요. 프랑스의 와인 메이커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답니다. 특히 지하 저장고의 3층 구조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토마스 아저씨는 이제 자문위원이 되셨어요. 은퇴하시면서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양조장에 들르신답니다. 젊은 양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즐겁다고 하시죠. 특히 실험실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유네스코에서 조사단이 방문했답니다. 전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우리 양조장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전통 기술과 독일의 맥주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실험실의 새로운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스마트 발효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특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통 발효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지하 저장고는 이제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각 층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유지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최적의 환경에서 숙성되고 있죠. 특히 최하층의 특별 숙성고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는 것 같아요. 포럼 마지막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럽연합이 전통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발표였죠. 우리 양조장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됐답니다. 한국의 전통기술과 유럽의 문화유산이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발효실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온 것은 단순히 오래된 방식이 아니라 최고의 맥주를 만들고자 하는 장인 정신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의 200년 전통 맥주 양조장이 한국의 온돌 기술을 도입해 전통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 혁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